정치권 뉴스,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조금 의미 있게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보입니까? 네, 우선 사전투표율이 높다. 이 말은 지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확신 투표가 많다. 그리고 정치 참여 욕구가 높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이번에 20.62% 전국 지방선거 사상으로는 제일 높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한 0.4%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니까 크게 늘어난 건 아닌데. 그렇죠. 강원이 전남과 대구는 원래 전남은 항상 높고 대구는 제일 낮아요. 네. 그건 이번에도 똑같은데 강원도가 무려 25.2%로 상당히 높네요. 2위예요. 네. 2위. 강원에서 지금 이 말은 네. 김진태 후보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지금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김진태 후보가 조금씩 우세하다고들 많이 보도가 됐는데 바닥 표심은 꼭 그렇지는 않다. 상당히 짱짱하게 붙고 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하고 꽤 관심 좀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강원도는 어느 한쪽도 쉽게 마음을 놓기는 힘든 양상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면 사전투표나 뭐 투표율 자체가 그렇게 높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이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투표율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결코 아니고요. 팽팽하다. 팽팽하고 짱짱하게 붙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지방선거나 사전투표를 보면 연휴나 휴일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요. 예.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이제 그 고관여층들도 사전투표를 또 많이 하는 추세고요. 예? 이제는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좀 편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계속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수요일은 그냥 온전히 하루를 좀 휴일로서 보내고자 하는 분들도 좀 키워드에서 많이 읽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결과는 수요일에 합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예. 자, 이번 지방선거 빅데이터로 쭉 보면 어떤 점들이 보입니까? 지금 이제 언급량 자체가 한 달에 20만 건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88만 건, 이재명 후보가 45만 건이니까 네. 지방선거 자체 그리고 다른 후보들 이름은 사실 보기 힘들고 뭐 정책이라든지 공약 이런 키워드도 좀 찾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이번 지방선거 관심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이 분석하는 연관어 언급량이나 키워드의 어떤 상관성 그리고 감성어 자체로 봤을 때는 다른 선거에 비해서 저는 감히 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차라리 대선의 뭐 연장선, 2차전 뭐 이 정도로 좀 봐야지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은 저는 좀 크게 이 빅데이터 데이터로는 읽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 그래도 키워드는 뭐가 잡힙니까? 보시면 일단 뭐 정책이나 공약 중에서는 부동산과 경제 관련해서 그렇죠. 예, 이야기 나오고요. 뭐 그 외에는 사실 인물은 크게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정도 두 사람 이름 정도 나오고 지역이 세분화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관심이 네. 대선에 비해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대선에는 양 팀이 물론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도 꽤 높았고 실수도 많이 있긴 했지만 투표율이 임박할수록 총결집하면서 긴장감마저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나 대리전 성격이 강하긴 한데 크게 달라진 점은 양측의 결집 강도가 좀 다르다. 네. 국힘은 비교적 꽤 결집이 돼 있고 그렇습니까? 게다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쪽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네.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조금 성에 안 차는 일이 좀 몇 번 있었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대선 패배의 여파에다가 그런 것들이 몇 개 더해지니까 네.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네. 조희숙님, 요즘 솔직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기보다는 그냥 투표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아니면 손님이라고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갑자기 네. 지난 주말에 빅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 이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어서 네, 네. 저희들은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거 얘기할 수 여론조사를 없어요. 할 시간 조사가 별로 없었고 네. 한두 개 있었 수 있지만 지금 공표할 수 없으니까 네. 밝힐 수는 없는데 이게 불과 2, 3일 사이에 커졌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추세로 접어들어가는 과정이 썩 개운치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기했던 측에서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유통되어지는 것 같고 네. 지역별로 이거를 반응하는 게 많이 달라서 네. 조금 당혹스러워할 수 있겠다. 민주당에서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빅데이터든 이게 이제 감성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 부정이 55%인데 이 김포공항 이전을 찬반하는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걱정이다, 논란이다, 혼란이다. 사실은 이것에 대한 제기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의 또 다른 의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 당이 조금 뭔가 지금 나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 감성어고요. 오히려 긍정은 뭐냐면 민주당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힘 쪽에서 좋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감성어들이에요. 아, 그래요? 도움이 된다. 오히려 우리 쪽에 웃는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좀 약간 이런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이다. 그리고 국힘 진영에서는 흐뭇하다. 약간 바라보고 그렇게 있다. 좀 그러니까 봐야 우리에게 될것 도움이 같아요.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예, 지금 예. 선거로만 보자면. 맞습니다. 네. 예, 감성은 그렇게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이전을 놓고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나 아니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이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김건희 여사가 가장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무실을 방문했고요. 또 강아지들과 이렇게 산책한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 키워드 뭐 뉴스 올라오면 늘 긍정적이었는데 너무 반복되고 사실은 큰일이 아닌데 계속하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조금 이제 무덤덤해진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이나 반대하는 쪽에서 그 좋지 않은 글들을 막 여기에 쏟아내다 보니까 부정 감성화가 좀 높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그 전까지만 해도 긍정이 50%를 넘었는데 부정이 이제 66%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이런 행보를 우리가 따라다녀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좀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뭐 비판이나 좀 이 소개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 너무 쓰레기 같다 이런 사실은 반응들이 좀 언론에 많이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다가 저는 또 하나 좀 진지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그 지휘봉인가? 뭐 막대기 들고 막 당선인 시절에 설명한 적 있잖아요. 인수위원회에서 했죠. 그때 인수위 시절에 그때 이렇게 잔디밭 쫙 그리면서 시민들은 여기까지 진입해서 뭐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빨리 전격적으로 한 건 다 좋은데 그 촬영 도구인 카메라가 김건희 여사 것이니까 어디에다가 누가 게시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있다가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왔다 갔다 대답을 하고 저는 이런 거 같으면 청와대가 아니지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 공보 라인에서 알아서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개인적으로 어디 무슨 팬카페인지 그런 데다 올린다는데 그리고 집무공간 모르겠어요. 주말에 했다고 하니까 사생활 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왜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는지 이런 일 그 자주 부분에 되면은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지금 것은 뭐 팬카페를 개인적으로 아니면 소수의 몇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통령실 문제 아닙니까? 공식 그래서 동정이면 네. 그쪽 인력과 기자재를 통해서 촬영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기록하게 돼 그런 있는데. 반응 때문에 이렇게 조금 격한 반응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관심도가 그럼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급량에서 50% 이상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도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네.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요. 예. 여론 네. 반응이어서 아까 저희가 격한 표현을 지금 전달해 드린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참
뭐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패션, 헤어스타일 이런 거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할 거라고 하죠. 사실 지금 눈앞에 있는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반려견, 패션, 뭐 헤어스타일 알겠어요. 얼마짜리인지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알겠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이 좀 대통령 출퇴근 자제했으면. 시간 뭐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비서실에서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이 없다. 24시간이 근무 자체다. 지금 주 앵커 말씀 참 깊게 중요하게 들었는데 주말에 뭐 가족 간의 모임하고 자식과도 같은 반려견 다 좋습니다. 이거 넓은 의미의 소통이라는 것에도 동의 충분히 하고요. 앞으로 공식적 채널을 해서 당당하게 했으면 더 좋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 취임 초기고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면 사진 찍기용 소통 말고 정말로 좀 두루두루 가야 할 곳들 제발 그런 데 가서 마음 툭 열어놓고 나의 생각이 나의 평소 지론이 또는 내가 최근에 보고받은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서 제발 소통하고 그런 건 며칠 있다가 알려줘도 좋으니까 네.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아지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조성빈님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는 온통 옷, 강아지, 신발로 도배하는데 국민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청사진 보고 듣고 싶으니 취재해 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경제, 민생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물가 어떻게 잡을 건지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그러면 국민들이 좀 걱정을 덜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강아지, 신발, 패션 얘기 나올 수도 그렇죠. 있죠. 이거는 조금 좀 부차적인 아주 조금 가십이 돼야죠.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네네네. 뭐 고민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신문 많이 보신다니까요. 네. 기대하십시다. 자, 이번에는 문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칸에서 박찬욱 감독상, 송강호 배우 나무주연상 딱 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폭발이죠. 손흥민에 이어서 이 부분은 또 주말에 뭐 굉장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지방선거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후보들 같은 경우 한 달에 5만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칸 영화제는 불과 2, 3일 사이에 5만 건이 넘게 언급이 됐죠. 네. 예, 그래서 뭐 연관어들 쭉 보면은 당연히 송강호 배우, 박찬욱 그 감독, 브로커라든지 뭐 관련 영화들 이름 나오고 있고요. 77%의 긍정. 그렇죠. 여기 부정이 있습니까? 누가 부정을 해요? 불정이 있는데 뭐냐면 슬픔이라든지 지금 몇몇 논란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유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서진 씨가 겪은 동양인 혐오 뭐 요런 또 기사가 나옵니다. 네. 요런 거 관련돼서요. 그래서 보면은 멋지다, 인상적이다, 호평이다, 자랑스럽다, 최고다. 기립박수 막 7분 이상 10분 막 이런 거 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세요. 네, 언론에서 누구는 기립박수 5분, 7분, 10분 계속 나오죠. 그것도 경마식 경주 경마식보도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어쨌든 거기에 있는 이번에는 좀 반응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기립박수 자체가 주는 어떤 좀 그런 뿌듯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영화들이 일본 영화 전성기 시절에 유럽 영화제, 세계 주요 영화제를 석권하다시피 했던 일본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주요한 부분에서 네. 알짜 있는 영양가 있는 것들 받아내는 것 참 흐뭇하고 대단합니다. 봉준호, 박찬욱, 송강호 등등등 어디다 내놔도 그런 점에서 강수연 씨의 죽음은 또 한 번 아쉽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손꼽힙니다. 예. 이제 우리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예전에는 한류 바람이 부는 중국이나 아시아 얘기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내놓고 전 세계를 두고 이렇게 각본을 쓰고 연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가져야 되고요. 예. 우리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뉴욕타임스나 어디에 특집으로 K-컬처, 한국 무비 뭐가 나왔다고 호들갑 떨거나 좋아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스스로를 주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네. 이제 그 벗어나야 돼요. 외국에 보도가 된 거 가지고 놀래지 말자고. 네. 그래서 이제 감성어가 바뀐 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처음 수상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뭐 미쳤다,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격한 감정들이 많았는데 이게 좀 반복적으로 수상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요 어떤 자연스러워요. 예, 그 표현 자체가 좀 네. 이렇게 내려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칸이 이제 저 땅끝마을 옆에 있는 어디 예. 동네에서 그냥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 대종상 시상식 때 박찬욱 이번에 감독 탔어? 송강호 주연상 타고 얼마 전에는 전도연이 타고요. 그래요. 베니스도 그렇고 모스크바도 그렇고. 아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맞습니다. 이제 뭐 국제 게다가 영화잖아요. 넷플릭스에서도 뭐죠? 오징어 게임이. 그 이후로 막 계속 안타 여러 배 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컬처건 대중 예술이건 장르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BTS도 있잖아. 네. 예. 손흥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안 봐. 이거 우리 얘기 정치해봐야 안 듣는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막판에 손흥민 EPL 득점왕도 있었고 칸도 있었고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또 영향을 미쳤겠네요. 근데 이게 요즘- 또 좀 자연스럽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 분석을 보면 예전에는 정치 분야는 좀 따로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 모든 이슈들에서 사실은 그 관심도를 함께 끌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대중문화, 사회, 뭐 여러 가지 경제 해가지고 정치 사안도 그 중에서 관심을 받아야만 네. 국민들이 강하게 언급하는 그런 정치만 사회가 분발하면 됐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치만 잘하면 돼요. 이제 이 지도자가 방향만 제대로 딱 잡고 있으면 한국은 잘 갑니다. 주말에 뭐 사진 그런 거 안 찍으면 돼요. 네, 아니고 뭐 또 잘해 주시겠죠. 아니 우리 사진. 네, 네. 자, 송강호, 박찬욱 감독 축하드립니다. 네, 여론과 민심 이강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은 금이환양이었습니다. 금이환양.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